그 다음에 이제 폐쇄된 행복. 제가 비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부탄의 행복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약간 저는 쩌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두 종류의 행복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있으면서 행복한 거. 그건 누구나 돼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인 것도 잘 못 느껴져요. 그냥 폐쇄 속에서 오는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크게 불행을 못 느끼는 거지. 그냥 평온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혼자서 방 안에 자빠져서 있어봐.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 별로 없지 뭐. 누가 거슬리는 게 뭐 있어야 뭘 스트레스를 받지. 그런데 그런 게 행복이냐? 저런 게 만약에 행복이면 원시인이 행복한 거예요. 동물 다 행복한 겁니다. 그럼 동물도 돌아가야지. 인간이 문명을 이루면서 왜 살아야 돼? 아니, 제가 부탄의 행복을 비판할 때 저는 처음부터 부탄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부터 저것들은 행복이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남한보다 행복하다니까. 북한이. 자,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거지같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는 딱 제한된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게 뭔 행복이야. 그래서 북유럽의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행복 지수를 조사하거나 이러면 제일 언제나 나오는 게 북유럽 3개국.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 나오고 스위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잘 사는 나라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사회적 안전이 어느 정도 이상 이루어져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개방의 행복. 개방의 행복. 부탄 같은 데는, 북한이나 부탄 같은 데는 좀 폐쇄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본 것도 없고 아무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그냥 김치에 밥 넣고 먹고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거지같이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었었다니까. 하지만 그거는 깨지는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돼. 그냥 산속에서 나는 영원히 안 나올 거야. 무릉도원 같은 데서 무릉도원이 지그들끼리 사는 공동체예요. 그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보면 공동체. 전란을 피해서, 진시황의 난을 피해서, 난도 아니지. 진시황의 그 혼란기, 진나라가 들어서는 혼란기를 피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네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정도예요. 노자식으로 말하면 소국가민이라고 하는 건데, 조그만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친족끼리 이렇게 그냥 모여서 사는 거지. 외부적인 거 다 차단하고 간섭 안 받고.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안 나오면 가능성도 있어. 근데 그게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올바른 인간의 삶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런 폐쇄된 행복은 반드시 깨집니다. 부탄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했다가 자본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관광객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비쳐 보이는 거지. 내가 얼마나 쩌리인지가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에 진짜 콩자반, 김치, 멸치 이것만 싸갖고 모든 한반 애들이 60명도 넘어. 그때 한 70명 가까이 됐었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싸우던 시절에는 지그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다니까. 알고 보면 쩌리였던 거야. 그런데 누군가 소세지를 싸오고 계란을 부쳐오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공기, 그 다음에 뭐 비석치기, 자치기, 이건 다 자연에서 재료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놀이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 평등했어요. 그냥 나뭇대기 하나 잘 꺾으면 되는 거고, 공기 이렇게 주스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러다가 동그란 딱지가 들어오고 훈장치기 뭐 이런 게 생기면서, 훈장은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 차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못 가진 사람의 소외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다 우리는 옛날에 땅 따먹기, 공기, 그 다음에 저 뭐 자치기 이런 것만 하면서, 비석치기 이런 것만 하면서 평생 삽시다. 미친놈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명을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원시사회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돌 갈아서 써. 그러면 신석기 뭐 이런 거 하면 된다. 그때는 계급도 없고 그냥 좋은 돌 돕기는 뭐예요? 그러면 갈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면
인류 문명 자체, 그 다음에 인간이 왜 이렇게 진화했겠어? 그 상태로 그냥 정치돼 있겠지, 동물처럼. 그래서 이거는 깨지는 행복이에요. 이것도 깨지는 행복이고 이것도 깨지는 행복이에요. 근데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제가 보기엔 그냥 미친놈입니다. 지 상황 판단도 못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결핍이 주는 행복, 스스로 폐쇄돼가지고 그런 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요. 착각입니다. 네가 착각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자연이다라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줄게요. 다 포기하고 나온다. 행복하면 포기할 것 같아? 안 해. 행복하면 포기할 것 같아? 안 포기한다니까. 다 나와. 다 나와. 시골에서 그래 농사 지으면서 이거 전원생활 행복해요. 100억 줘봐라. 다 나온다. 부탄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부탄도 그렇게 깨지듯이 북유럽 잘 안 깨져요. 왜? 지그들이 상류층에 있으면서 그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북유럽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것들은 진짜 배부른 놈인 것 같다. 직장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려쳐버리더라니까. 우리는 직장을 이렇게 좀 때려칠 때는 굉장히 고민하는데, 왜냐하면 걔네는 직장에 댕기는 사람하고 직장 안 댕기고 그 실업수당 나오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차이는 있지. 한 70% 정도를 맞춰줘. 이러면 내가 굳이 직장을 가야 될까? 그러니까 상사가 잔소리 해버리면 때려쳐버려. 에라이 이러면서. 아니 꼭 북유럽의 행복이 맞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걔네는 현실 속에서 다른 것들과 충돌하면서도 그 행복이 유지되는 거고, 부탄이나 나는 자연이다 같은 거는 충돌하면 무조건 깨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저런 데도, 북한이나 저 중국도 왜 끊임없이 통제를 하려고 하겠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북한은 더 통제 국가고 중국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SNS들이 못 들어가잖아. 다 지그들 막아놨잖아. 물론 그게 막힌다는 생각 자체도 웃기는 생각이긴 한데, 그건 뭐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지.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그냥 오픈합니다. 감추는 놈들, 그 다음에 어떤 속에서 있어서 그게 돼요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쩌리들입니다. 미안한 얘긴데. 그리고 지가 진짜 좋아서 하면, 나는 자연이다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봐봐. 1000억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나는 자연이다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부처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거 더 큰 걸 얻으려고 버린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자연인으로 돌아간 게 아니야.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넘어간 거야. 그 위로 올라가려고 버린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으면 내가 돈 더 불리려고 베팅한 거야. 베팅한 거. 테슬라, 뭐 어디 코인 뭐 이런 데 베팅한 거야. 나 돈 더 벌려고. 그건 버린 게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 가진 사람이 자연이다로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만, 그쪽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돈을 줄 테니까 나올래요? 하면 거의 대부분 나온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한쪽이 우위라는 얘기지. 평등 관계가 아니에요. 걔네는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면서 나는 소신 있게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런 행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좀 비극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고 그냥 쓴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가장 현실에서 추구하기 좋은 행복 조건이에요. 자기 조절을 어느 정도 해서 행복한 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월급이 낮은 사람들은 불행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월급이 높아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행복해져요. 이렇게 올라가. 그래프가 올라가.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하고, 200만 원 버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하고, 3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4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해. 한 달 월급이.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400에서 500 정도가 되면 그래프가 옆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돈만 갖고는 행복이 안 되는 거야. 이 그래프는 시사하는 게 굉장히 커요. 돈을 부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통계에도 나와. 이혼율은 높지만 재벌의 이혼율은 극히 낮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든 지랄을 하든 그냥 산다는 거예요. SK도 아직까지도 이혼 안 했잖아. 이혼 안 하잖아. 일반직 같으면 벌써 했겠지. 그래서 400 이상 되면 기본적인 먹고 쓰는 것들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만 갖고는 못 산다는 거지. 내가 돈만 갖고 밥만 먹고 살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삼각김밥 먹다가 짜장면 먹다가 뭐 한정식 먹고 이러면 이게 만족도가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조절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 조절. 자기 조절.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소확행. 그냥 소소한 거지만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부적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부적으로 내 자신을 약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다 그렇게 찝쩍거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래서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행복의 조건 중에 경제는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다. 다른 사람하고 틀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행복해요. 그건 미친놈입니다. 그건 미친놈입니다. 그거는 네가 스스로 현실 자체를 직시하지도 못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본주의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기본은 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은 갔을 때 행복한 거지. 학교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대학 정도가 평균 학력이었고 지금은 대학원 정도가 평균 학력이에요. 그 평균 학력을 넘어서 있으면 학력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특징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가방 끈긴 사람을 대수롭게 안 봅니다. 그냥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버려. 그런데 그게 그보다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방 끈긴 사람을 굉장히 선호해요. 왜?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그 평균 학력이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너 쉽게 말해서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 계속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 기성세대 저보다 연배가 위에 된 스님들이 그렇게 가방끈이 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 사람들이 좀 양보해줘.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았지. 절에서 편하게 살았지. 근데 저한테 누가 뭐 박사 받았어요 이러면 논문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씨 논문에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버리거든. 그냥 개무시하고 들어갑니다. 너는 인생을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력에 대해 생각이 달라요. 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도. 내가 어차피 돈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내가 동네 부자야. 그래서 나 건물도 몇 개 있고 그래서 몇백억 부자야. 그건 이 동네 얘기지. 진짜 돈 있는 사람한테 가면 어디 쩌리 같은 게 와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대한항공 대한항공 비행기의 그 백 사건.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 어떻게 출발하는 비행기를 뒤로 가게 만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돈 있는 재벌들이 보면 전용기 타지 저게 어디 거지 같은 거
돈도 없는 게 꼭 그 일반 버스 같은 거 타다가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저런 사건을 터뜨려. 전용기를 탔으면 백을 하든 하루 자빠져 자고 가든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게 언론에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입장에, 진짜 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쩔이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테슬라 생각해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는데 뭐 50조 원인가 한 방에 주고 샀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병신 짓이야. 꼭 거지 같은 것들이 꼭 저런 사건 터트려요? 라고 말하겠지. 물론 일론 머스크가 대한항공을 모르겠지. 모르겠지. 나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50조 한번 질러봤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예요? 50조. 일시불 결제해 주세요. 아이씨, 너무 멋있지 않아?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아, 됐습니다. 우리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너무 멋있잖아.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마음 먹고 뭐 물건 좀 비싼 거 하나 사면 이거를 할부를 몇 달을 해야 되나. 그리고 더 추접스러운 거는 뭐냐면 꼭 카드 이렇게 뒷면 봐가지고 이게 내게 무이자 몇 개월 되지? 막 이런 걸 막 머릿속으로 저도 그래. 이게 다 쩌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응. 그게 뭐 쩌리의 삶이지. 그리고 무이자 할부 안 하고 싶은 건데도 인터넷으로 물건 사다가 무이자 할부가 6개월 되면 그냥 무이자로, 나도 모르게 무이자로 이렇게 손이 넘어가는, 너무 슬프지? 그것도 뭐 100만 원짜리를 사면서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한 10만 원짜리 사면서 그러고 있으면 이게 나이 먹고 이게 할 짓인가, 이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스스로 들지? 자괴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주변 사람들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 조건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집 한 채씩만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집 두 채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말빨도 좀 다르다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지. 근데 이게 너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그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맹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맹자가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맹자도 자수성가형이라서 그럴 거예요. 항상한 소출이 있어야 항상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겪었잖아.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고, 남이 먹던 것도 침 바르고, 그때는 막 침을 막 뱉고 막 이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또 먹고. 아니 그냥 상식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몰라, 여자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남자 학교에서는 그냥 상식으로 있었어. 뭐 콩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나 한 입만, 그래도 한 입만 줬다가 이게 목구멍까지 들어간다. 야, 한 입이 다냐? 한 입이 다냐? 뭐 이런 식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재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가난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릴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는 자본 조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검소할 수도 있고 약간 더 사치할 수도 있어. 그건 관계없어. 자기 소속 집단, 그 다음에 자기의 수익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관계가 없어.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 자기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복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이 방법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걸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건 죽자고 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은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말고 이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해서 자기 조절, 내부 조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행복 조건이 좀 달라요.